안녕하세요, 양스텔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보행자가 고의로 차량 진행을 방해해도 운전자 과실이 100%가 됩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개정했는데요. 민식이법에 이어서 앞으로 운전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커질 것이 예상됩니다. 운전자분들은 미리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새로 바뀐 손해보험협회의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작년에 민식이법 놀이라는 단어가 잠깐 이슈였는데요. 물론 올바른 표현도 아니고 바람직한 행동도 아니지만 민식이법에 불만이 많은 운전자들이 법의 적절성에 대한 항의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표현은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 행위인데요. 그런데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사실상 민식이법 놀이를 해도 운전자 과실이 100%가 됩니다.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을 이번 달부터 개정하면서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차량 과실이 100%가 기본이 되고 심지어 고의로 차량 진행을 방해해도 운전자 과실이 100%가 되는데요. 새로 생긴 두 가지 내용과 바뀐 내용 6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새로 생긴 과실 비율인데요. 보행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손해보험협회에서도 법에 맞춰 과실 비율 인정 기준 2가지를 신설했습니다.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차도에서 보행 중 충돌이 생기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보행자 기본 과실 비율이 0%로 시작하는데요. 고의로 차량 진행 방해를 하면 보행자 과실이 15%가 생기지만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15%가 똑같이 빠지고 게다가 보행자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라면 5%가 또 빠져서 야간 기타 시야장애, 사행 등의 요인이 있더라도 운전자 과실이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이런 도로에서는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 상황까지 대비해서 조심 운전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정된 법이 시행된 4월 20일 이후 사고에 적용되고요. 다음으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역시 기본적으로 보행자 과실이 0%인데 마찬가지로 고의로 차량 진행 방해를 하면 보행자에게 15% 과실이 생기지만 보호구역에서는 과실 비율을 15% 빼주기 때문에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이라면 운전자 과실이 105%, 어린이가 아닌 건장한 성인이 갑자기 진입해서 고의로 차량 진행을 방해해도 원칙적으로 100% 운전자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번 7월 12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에 맞춰서 7월 12일 이후 사고에 적용됩니다. 다음은 기존 사고에서 적용되는 과실 비율의 변경 내용인데요. 역시 보행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경됩니다. 첫 번째로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내 구내도로 또는 주차장 같이 차는 다니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도로의 경우 기존에는 기본적으로 보행자 10%, 운전자 90%로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 시작됐었는데요. 여기에서 민식이법 놀이처럼 보행자가 갑자기 진입한 경우나 횡단 금지 표시같이 보행자의 부주의가 더해지면 5%, 10% 이렇게 추가돼서 보행자의 과실 비율이 더 커지고 운전자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반면에 사고 대상자가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이거나 보호구역 등에서는 보행자의 비율이 줄어들어서 차량 과실이 커지는 방식으로 보험과실 비율 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기준이 개정되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는 기본적으로 운전자 과실이 100%로 시작되고요. 후진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일반 도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상황의 과실 비율입니다. 기존에도 횡단보도니까 운전자 과실이 100%로 시작했었지만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거나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과실의 마이너스 15%가 적용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마이너스 30%가 적용되기 때문에 보행자가 여러 가지 과실로 비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운전자 과실이 130%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에서는 결국에 운전자 과실 100%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로 벗어난 곳에서는 횡단보도가 아니니까 기존하고 개정 후 모두 기본적으로 보행자 기본과실이 20%가 적용되지만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 같은 곳에서는 마이너스 1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마이너스 30%가 새롭게 추가되기 때문에 보행자가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인데 보도, 차도 구분이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 시 사고가 나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 적용되는 마이너스 5%하고 개정
예정된 마이너스 15%가 합쳐져서 운전자 과실이 100%가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거의 모든 상황에서 운전자 과실이 100%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지났더라도 보호구역에서는 더 주의를 해야겠죠? 다음으로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도로의 크기에 따라서 보행자 과실이 기본적으로 10%에서 30%가 적용되는데요.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에서는 마이너스 15%가 적용돼서 서로 횡단 시 사고는 운전자의 책임이 100%를 넘어가고 동일폭 횡단 시에도 보행자가 어린이라면 운전자 책임이 100%가 됩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횡단 시 발생하는 사고에서는 보행자 과실이 20%지만 역시 중앙선이 없고 보도차도 구분이 없는 곳에서는 보행자 기본 과실 비율이 15%로 더 내려가서 역시 보행자가 어린이라면 운전자 과실이 100%가 됩니다. 이렇게 도로의 형태하고 구역, 보행자가 누구냐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다르고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보행자를 더 우선시하는 쪽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손해보험협회에서도 사고 과실 비율을 보행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했습니다. 물론 블랙박스나 CCTV 등을 통해서 세부 비율은 조정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도 운전자가 100% 불리할 수밖에 없는 법과 과실 비율이 정해졌기 때문에 운전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험 사기가 아니라면 운전자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속도만 줄인다고 끝이 아니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과실 비율 정보 포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